안녕하세요. 맨인블랙 닥치고 이재명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 앞에 방송에 우리 한 PD가 장난을 해놨어. 마지막에 내가 욕을 한번 세게 한 거 그 방송 아닌데 그걸 갖다 껴버렸네요. 이게 웬 점잖은 사람 개망신 주려고 사람 환장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이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님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인트로 부분에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그저 김용판이 있죠. 서울청장 하던 국정원 그 댓글 사건 이명박 때 윤석열이가 기소해서 징역살이 시켰어요. 근데 엊그제 만나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죄를 져가지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해서 징역살이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놈 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구속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미친놈이다. 아니 법을 집행을 하고 검찰이 지가 왕이에요? 그것은 지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국가 법으로 사법 처리를 한 거예요. 죄를 져서. 근데 지가 무슨 사면권이 있는 사람처럼 그때 구속해서 미안하다고. 나는 그걸 기사를 보고서는 이놈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법 권력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게 지금 검찰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 사고예요. 자기들이 법을 집행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소리죠. 용서해 주려면 용서해 주고. 이걸 이대로 둬야 되겠어요? 지금 그 일로 해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여태까지 당하고 사는 겁니다. 어젠가 손혜원 의원도 지금 무죄를 받았어요. 명의신탁 부분은 벌금형으로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깎였던데 그거마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마저 이제 법정 다툼을 하시겠다고 그러대요. 근데 그게 말이죠. SBS에서는요. 그걸 보도를 무죄가 아니고 다시 죄를 받은 걸로 나옵니다. 거기만. 그게 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사건을 만든 거예요. 그럼 그 SBS라는 데는 이재명 지사를 잡으려고 태영건설. 그게 이재명 지사 때문에 돈을 못 벌었던 거예요. 대장동 개발할 때. 그리고 경기도청 공사할 때. 그것이 지금 SBS가 원흉입니다. 아무튼 윤석열이가 지금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그리고 이미 국힘당은 검찰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 전직 검찰,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이죠. 그리고 전현직이 그러니까 똘똘 뭉쳐갖고 검찰이 장악해버렸습니다. 자, 엊그제 전두환이가 죽었습니다. 전두환이는 이거 갖고도 언론에서 참 가짜는 얘기 갖고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전두환 씨라고 했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됐네. 이지랄하면서. 그게 왜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까? 그거 이미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법원에서 이 사람 이등병입니다. 그거는 사면을 해줬지 그 죄를 없애준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전 대통령 있다고 소리로. 근데 한겨레 신문 이거 변절했다고 생각했더니 거기만 전두환이야. 학살자 전두환. 그건 그렇게 마땅히 맞죠. 외신에서도 전부 그렇게 보도했어요. 학살자. 근데 우리나라 신문들 특히 조선일보 이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 아주 막 애도를 합니다. 이 망할 놈의 새끼들은. 그전에 조선일보가 한강에서 어디까지 그 전두환 장군 집권할 때 그거 핥아주던 거 그 버릇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광주 문제를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꽥 죽어버렸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근데 그렇게 죽는다고 해결됩니까? 이 역사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근데 그놈들이 또 뻔뻔하게 역사가 심판을 역사가 판가름을 할 거라고 웃기고 자빠졌다. 참나 기가 막힌 놈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전두환의 죽음으로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놈들 그러니까 몇몇이 내려오는 지금 현재 국힘당의 전신들이지요. 걔들도 안 가잖아요. 윤석열이가 거기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아마 당에서 그거 가면 안 된다고 그랬나 봐요. 근데 가고 싶어서 미치는 것 같아요. 환장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 윤석열이라는 이 친구는 애당초 우리가 속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요 검찰 괜찮은 검찰, 좀 나쁜 검찰, 좋은 검찰 이거 없다고 생각해요. 애당초 그 안에서 수련하고 거기서 환골탈퇴돼 갖고 인간에서 검찰로 바뀌는 겁니다. 검사가 되면 오죽하면 그 검사가 돼가지고도
그 안에서 못 견뎌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검사가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권력을 타고난 소질이 있는 놈들이 누리는 거고, 수많은 사람 중에는 아마 그 권력 못 누려보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출근해서 퇴근하고 그런 검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검사가 한 뭐 2, 30명 된다고 그랬지, 우리나라에. 그 중에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 검찰이라는 게 뭐 한 정권에서 한 열댓 명에서 20명 안쪽입니다. 그것도 자주 불리는 놈만 대여섯 놈이고, 어쩌다 이렇게 회자가 되는 놈들이 한 20명 안쪽이에요. 그럼 2, 3천 명의 검찰 중에 그놈들이 그 기생충 같은 아주 악랄한 놈들이란 소리예요. 정치검찰들. 특히 그 뭐 특수수사하는 놈들. 그 독재 정권 때 그 특수통인이 어쩌냐 하는 놈들. 이놈들이 검찰 권력을 장악을 하고 좋은 건 자기들이 다 헤쳐먹고 자기들 중에서 어떤 놈 뽑아서 총장까지 만들어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이거 끌어내지 않으면은 큰일입니다. 이 새끼 말하는 거 보세요. 김용판이한테 너 구속시켜서 미안하다고. 둘이서 그래서 또 화해를 해요. 아이고 뭘 그런 걸로 그러고. 참 웃기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도 뭐 대책이 없나 봐요. 구속시켜버리면 검찰들이. 원래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사법시험 뭐 순번대로 점수대로 왜 먼저 판사 되고 나중에 검사들이 된다고 하는데, 검사한테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사찰하는 거 봐요. 뭐 요번에 그 판사 세 놈 무죄 판결 받은 거 양승태 대법관 밑에서 사법농단에서 윤석열한테 구속당한 놈들입니다. 그것들도. 그게 또 걔들은 또 억울해 하더라고요. 다 봐라 무죄잖냐 이러고. 그거는 봐준 거지. 명백히 드러난 걸 봐줬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판사도 족도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검사 앞에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검찰에 대해서는 단단히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정치보복 그런 게 아니에요. 일개 청입니다. 청. 검찰청이지요. 법무부 산하의 외청. 그게 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지요. 이게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다스립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불만이 있습니다. 다 좋아하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그 국민이 준 권력을 자기 멋대로 행사를 안 하는 죄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통제를 하고 통치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국민이 한 표 한 표 모아서 준 걸 책임 방기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뭐 점잖고 훌륭한 인품을 보여준 건 좋으나 할 건 해야지요. 왜냐하면 권한하고 권력을 다 준 겁니다. 이임했어요, 국민이. 온 국민이 한 명 뽑잖아요, 대통령은. 그걸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쓰라고 준 권력을 하나도 안 씁니다. 관료들한테 쩔쩔매고, 아니 세상에 뭐 쩔쩔맨 건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좋아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문재인을 강력하게 지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내가 그분의 뭐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잖아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드리는 말씀도 되지만 새롭게 탄생할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게 국민이 준 권력을 점잠 빼고 뒷주머니에 넣어놓지 말고 쓰라고 대통령한테 위임해 준 권력을 한 번도 써보지 않고 그냥 요번에 그냥 끝나버린 것 같아요. 가짜는 것들한테. 근데 지금 정권 말기에 뭐 조선일보 뭐 지국 뭐 저 수사하고 뭐 난리돼. 근데 그거 하면 뭐합니까?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뭘 하면 끝장을 봐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되겠어요? 한 번 하나 조그만 거 하나도 했으면 결과를 국민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법으로 끌고 가버려요.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러면 행정처분을 해서 대통령 권한으로 끝내버렸으면 강력하게 끝내야 되는데 기어코 사법기관으로 갖다 맡깁니다. 자기 뭐 손에 피 안 붙이려고. 법적으로 따져야 될 일이 있고 행정적으로 해결해 버릴 수도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근데 행정적으로 안 해요. 자기 권한을 안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꼭 이게 뭐냐면 사형수가
지금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가 살아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할 뿐이지 그게 법무부 장관이 결재하면 사형 당하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한테 갈 일도 아니에요. 사형수는 사인해버리면 미결수잖아요. 사형수는 사형 당하는 날 기결수가 되는 겁니다. 사형수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 서류 갖고 와.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요놈 내일 죽여. 그리고 결재해버리면 그 다음날 죽는 겁니다. 그때 기결수가 되는 거예요. 사형수는. 계속 미결수로 사는 거예요. 결정 안 내려주니까 사형 받아놓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 손에 피 안 묻히려고. 그러니까 그전에 홍준표가 그랬죠. 사형제도 부활시키겠다고. 죽어야 되려면 죽어야 된다고. 뭐 이게 저는 인도주의적이고 뭐를 떠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형은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활도 아니지요. 죽었던 게 아니고 있는 제도를 안 쓰는 거지요. 지금 오랫동안 그냥 사문화되어 있는데 어느 때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는 살리자고 하는데 사람 개만도 못한 것들은 죽여야 됩니다. 그걸 왜 국민 세금으로 매겨 살립니까? 그러니까 그놈들이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 당해도 크게 뭐 당황하지도 않아요. 안 죽을 거니까. 사형 그러면 그냥 벌벌 떨면서 이거 난 죽었구나 해야 되는데 아이씨 똑같아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그리고 총실형이면 뭐합니까? 살아서 어차피 그 안에서 우리가 감옥에 있는 건지 그놈이 감옥에 있는 건지 몰라요. 창살 안에 있으면은 바깥에가 감옥이죠. 그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공짜로 판명해 주는데. 아무튼 이재명 우리 후보님이 대통령에 대해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저 뭡니까 그게 외신 기자 초청 회견이 있었죠. 윤석열이 먼저 했고 일본 놈들 그 산케이 신문 야, 참 그거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여지없이 해줍니다. 여지껏 정치인들이 자기 속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속내를 드러내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국민 눈높이에서 말을 한 게 아니고 이리 갖다 붙이면 이 말 되고 저리 갖다 붙이면 저 말 되게 교묘한 그 언어를 씁니다. 정치인들이. 근데 이재명 지사가 아주 직설을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 사죄를 하지도 않고 빚을 갚지도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는 식이지요. 그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국내 정치 상황에 이 양국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 국민들 간에는 일본 국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재명 지사도. 저도 일본 영화도 좋아하고 일본 문화에 뭐 다는 아니라도 뭐 유튜브나 텔레비전 보면서 저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이 다 싫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인들을 다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본인들도 또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조장하는 신문들이 있어요. 일본과랑 우리를 대결시키는 조선일보 같은 놈들이 이간질을 합니다. 그쪽에 나쁜 부분만을 막 이렇게 보도하고 우리 쪽에서 그쪽이랑 뭔가 싸움을 붙이려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매국노들이지요. 그거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재명 지사가 명백한 답변을 해줬어요. 독일의 사례를 봐라. 여러 가지 말할 게 없어요. 독일인들은 계속 사죄를 하잖아요. 엊그제 뭐 이재명 지사님이 무슨 일에 요새 절하고 맨날 사죄하고 그러잖아요. 뭐가 잘못했다고.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세련된 정치인으로 그것도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거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 같아서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저 새끼한테 왜 저 잘못했다고 그러냐 그러고 싶은데 대통령 선거는 우리같이 딸랑이들끼리 뽑아서 해서 뽑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사님이 그랬대요. 사과를 한 번 하면 정치적인 행위고 두 번 하면은 아까 뭐라고 그러더라? 세 번, 네 번 같은 사안을 계속 사과를 할 때 그게 진정한 사과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본인들이 사과를 안 돼 독일의 예를 들어준 것은 독일인들은 매년 사과를 합니다. 유태인들한테 그 해가 그 날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광복절이나 뭐 이런 날처럼 그때마다 사과를 해요. 국가 지도자가. 그러니까 언제 한 번 했잖냐 그러고 일본 놈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한 걸 또 하라고 그러냐. 그리고 그거마저 번복해버리고 독도가 짓거라고 그러고 이재명 지사가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와 시원하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어떤 말은 접어서 뱅뱅 돌립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님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다고 그러죠 요새.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관 그때 막 그 이재명 지사랑 그 척을 지고 막 그 경선에서 붙었던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둘이 만나서 우리 잘해봅시다. 그렇지만 그 지지자들은 상당한 앙금이 남아요. 근데 그 이재명이나 이낙연을 따로따로 지지하던 사람들은 순수한 민주당원들입니다. 그중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성원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거기 민주당이 아닌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탈을 쓰고 회방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늘 그 사람들을 경계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재명 지사한테도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무튼 양쪽에 다 그런 이상한 탈을 쓰고 민주당을 회방 놓자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이거는 과감하게 척결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그 조금 앙금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런데 더하기 정치라고 그러죠. 덧셈 정치. 저 뭐 그 말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뭐 별로 내가 안 좋아하는 말인데 빼기보다는 더하자.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뭐 정동영, 권노갑, 정대철 이분들을 다 우리 세력을 모으자. 전 그것도 내 솔직히 개인적으로 나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키지는 않으나 우리 저 후보님이나 혹은 선거 캠프에서 한 표라도 지금 더 끌어당겨야 될 판에 그래도 저쪽 국힘당으로 안 가고 있는 것만도 고마운 일이니 한 군데로 모아야겠다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저 이재명 지지자님들도 대선 전국에서는 일단 모두가 지지를 하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형태의 뭐 그건 보복이 아니죠. 보복이라는 건 사적인 복수인데 그게 아니고 적폐.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해내는 거는 대통령 국가 원수의 책무지요. 확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재명 지사님이 자기를 이 양반은요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을 초계같이 아는 사람입니다. 도구로 써라. 나를 도구로 써고 이거 형편없구나 못 쓰겠다 싶으면 가차없이 버려도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과단성 있게 말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었습니까? 중간에라도 일 잘못하면 내치라. 그러면 나가겠다. 평가를 국민들한테 받고 수시로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저는요 이분의 그 어떤 정치 행보가 보면 볼수록 김대중 예전 그 젊은 김대중을 너무나 닮았어요. 노무현이나 문재인한테는 김대중이 없습니다. 솔직히.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그 투사입니다. 투사. 정치 철학으로 완벽하게 무장된 투사지요. 근데 문재인이나 노무현 이분들은 투사형이라기보다는 좀 더 순치된 화합형이지요. 근데 우리 김대중 뭐 전 대통령도 화합을 중시했으나 엄중한 시절에 그 어마어마하게 엄중한 시절에 목숨을 내놓고 정치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투사가 안 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뭐 정치인이 김대중만 있었나요? 다른 정치인도 바글바글했습니다. 거기서 군계 일학으로.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정치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협잡을 해요. 협잡. 뒤에서. 근데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하듯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투사가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민주 세력의 구심점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딱 그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정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김대중의 그 투사적인 성정에다가 노무현의 그러니까 사랑이 많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착해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합리성 있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분은 무리 없이. 그러니까는 이재명 후보님이 노무현 대통령을 평하실 때 너무 착했다.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이런 우를 범했다. 그건 우라기보다 아무튼 나는 그렇게 않는다. 이랬잖아요.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그냥 우리 서민 속에 이재명도 서민이지만은 그냥 우리 옆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 정도, 동네 아저씨 중에 그런 사람 하나 있는 정도의 그런 분이셨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 이재명 지사는 그랑 좀 결이 틀립니다. 굉장히 셉니다. 노무현 같으나 전혀 결이 다른.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합쳐놓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학력 갖고 자꾸 말하는데 인문학적 소양이 높은 분이에요. 제가 그전에 윤석열이가 인문학이라는 건 개나 줘버리라는 식으로 말한 적 있죠. 인문학이 바닥에 깔려있지 않은 다른 학문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멍청하고 무식해서 그래요. 건축을 하더라도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집을 지어야지. 인문학이라는 건 모든 학문의 바탕에 기초가 돼가지고 거기가 뭐가 올라가야 이게 비로소 학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멍청한 인간이 그런 건 학문이 아니라는 식으로 참 그래서 이런 무식한 사람도 이렇게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구나. 사법고시 붙는다고 똑똑한 놈들이 아니구나. 그거만 잘했구나. 이거 정말 한심한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겠다고 하는 이런 자리에 저렇게 함량 미달에 세상에 나는 이때까지 전두환보다 더 함량이 미달이에요. 전두환은 지 말대로 우리가 평가할 인간도 아니지만 그거랑 비교하면 그보다 못해요. 대가리 든 게. 그러니까 지가 존경하지요. 전두환을. 비슷한데 지 보스지. 아무튼 그 이재명 지사님은 여러 가지 학문을 차곡차곡 닦아서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가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대 나왔어요? 그분은 자기 스스로도 그랬어요. 감옥에서 공부했다. 그 전에도 물론 공부를 하셨겠지만 엄청난 독서를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석학에 그 정도에 이른 거예요. 대학을 다닌다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놀러 다닌 놈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내 주변에도 많았고. 근데 이분이 몸으로도 체험하셨지만은 수많은 독서를 해서 거의 교수들도 그만큼 학문을 갖추지 못할 지경까지 가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님도 그런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이렇게 시키면요. 대화가 나올 때 회견이나 이런 거 나올 때 그냥 원고를 써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때그때 대답을 즉시 해야 되는 거는 그런 인문학적 소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갖춰진 거예요. 전에부터 차곡차곡 재놓은 그 지식이 순간순간 나오는 거예요. 말로. 생으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프롬프트가 작동 안 되니까 한 2분 동안을 멍청하게 서 있다가 기계가 안 돼갖고 원래 나오기로 됐던 게 안 나와서 그랬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잖아요. 참 한심한 인간입니다. 그거 말 잘한다고 정치 잘한 건 아니지요. 입으로 정치합니까? 그렇지만 웬만한 건 돌파를 해야죠. 외국에 가서 무슨 뭔가 연설할 수도 있고 외국 원수랑 뭔가 회담을 할 때 돌발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멍청하게 옆에 누가 아무것도 안 주면 대답도 못하고 이러고 두리번 도리도리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항상 정치인들은 그 강력한 유머 감각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말로 하니까 정치는 주먹질하고 싸워서 정치인이 주먹질로 해서 결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공부가. 우상호 의원이 그랬대요. 김한길을 불러 들어간 것은 아마 윤석열이 이 국힘당을 어쩌면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말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뜻이지요. 까부시고 새 당을 창당하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거의 창당에 버금가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 진용을 갖추겠다는 식인데 김한길이 창당 전문가라네. 나는 몰랐네. 그렇게 당을 만들고 그런데 꾀돌인가 봐요. 근데 그것도 나이가 있지. 그러고 진짜 그게 너무나 한심한 사람들이 저는요 애당초 김한길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예전에 그 민주당에 있을 때도 저게 왜 저 자리까지 올라가나 하고 좀 의아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참모 정도로까지는 몰라도 어떤 대표가 되고 뭐가 되고는요 많이 틀리죠. 우리가 그 이준석이 지금 국힘당 대표라고 하나 그 대표 노릇 하고 있습니까? 무슨 동네 애들처럼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무슨 말만 하면 툭툭 쏴버리면 그냥 깨갱하고 또 이게 입은 살아갖고 아주 임기응변에 능해요. 그러니까 지도 그냥
부하가 치밀어 죽겠지요. 근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정도 애들로는. 그 당이라는 당이 무서운 데입니다. 아주 그냥 공작 뭐 이런 것만 해서 먹고 사는 놈들이 만든 당이에요. 보세요. 검찰, 국정원, 언론계 뭐 모략과 술수로 아주 똘똘 뭉친 놈들이 거기 만든 당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풋내기가 뭘 해내겠어요. 김종인 씨가 말해요. 그걸 잘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평생을 그 짓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기선을 제압당하면 난 저기서 바보 된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사람 이제 90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저기서 이름 빌려주고 내가 저기 가서 허수아비 노릇하려면 내가 저기 왜 가냐.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상당히 그 고집은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면 이용당한 거 싫어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감히 나를 이용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이용해서 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겠다. 자기 나름대로 욕심이 있지요. 정치를 정리하겠다는 소리지. 이제 대통령 하나 만들고 내가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다. 한국 정치사에 이름을 한번 쫙 남기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신통방통하게 뭔가 있는가 봐. 그렇게 그냥 길길 쫓아다니면서 그냥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런 거 뭐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김종인이 잘 아는 거예요. 그 당의 속성을. 안 가잖아요. 나한테 모든 전권을 달라 그러면 하겠다 이런 건데 윤석열이랑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윤석열은 못 줍니다. 그 권한을 내가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누구도 그 권한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검찰총장 할 때부터 나름대로 골목대장을 해가지고 이 권리는 내 거다. 그러니까는 당신 바로 내 밑에 해라.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나오는 게 뭐 김병준이니 뭐 김한길이니 삼김이니까 자존심 상한다. 이거 잘못 짚은 것 같은 거예요. 윤석열이가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걸 할 거고 당신은 내 밑에서 나를 보좌해라. 그럼 나머지 두 놈은 네 부하로 써라.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내가 왜 네 말 듣고 하냐. 네가 뭘 안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지금 이제 공부하러 배우는 놈이 어딜 감히 내 위에서 네가 내 왕을 하겠다는 소리냐. 아마 이게 둘이서 내가 진단하기는 그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이제 내가 후보고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하는 대로 당신은 도움만 달라. 아마 이 역할이 싫은 것 같아요. 김종인 씨가. 이 사람은요, 윤석열이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자기 가족 문제부터 지 개인적인 문제. 막 바글바글 합니다. 종부세 갖고 제가 그제 말했지요. 이놈이 지 집 종부세 안 내려고 한 거예요, 이거. 종부세 뭐 폐지하겠다는 둥. 지가 비싼 집 살잖아요. 지 와이프 집인가, 지 집인가. 그게 종부세에 딱 걸린 집이에요. 그러면 이게 딴 사람 입으로 그래도 가만히 있긴 하지. 지가 종부세를 없애겠대. 와, 이거 웃기는 놈이에요. 그러면 뭐 1.7%, 저는 지금 뭔 소린지 뭐 해야 돼요. 이게 전체 10%에서 1.7%인지 100%에 1.7%인지 이게 뭐냐 우리 한 PD 몰라. 1.7%라는데 종부세 대상자가 10%에서 1.7%인지 100%에서 1.7%인지 나 이걸 모르겠네. 왜 그것도 모르냐. 아이씨.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건 나도 그래. 그래서 이게 종부세를 낸다고 걱정을 하고 막 나라가 난리라고. 이 신문이 조선일보 이 새끼들 봐. 온 나라가 난리랍니다. 이 종부세 등살에. 그래서 뭔 젠장. 나는 그래서 엊그제 우리 안산에서 야 안산에 종부세 내는 사람 있겠냐 그랬더니 없을 거라네. 왜냐면 이게 지금 상가 이런 것 갖고 내는 게 아니고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그러면 이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안산에 몇십억짜리 아파트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안산에는 종부세 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있나? 아무튼 그게 주로 서울하고 강남 쪽, 서울에는 많겠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내는 건데 이걸 갖다 신문에서는 난리래 그냥. 서울경제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이거 종부세 고지서 발송 전 주말부터 온라인 조회해본 납세자들 곳곳에서 아우성. 1년 전보다 3, 4배, 많게는 8 내지 10배까지 올라 매년 역대급 상승하고 내년엔 더 오른다. 이게 어느 민심이 이렇게 부글부글 된다고. 나는 주변에서 종부세로 부글부글 된 건 나 한 명도 못 만나봤네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랑만 알고 지내나. 진짜 희한하네. 나도 종부세 내는 사람 한 명이라도 한번 보고 싶기라도 하네요.
그래 1.7%의 민심이 온 국민의 민심처럼 이렇게 막 난립니다. 미친놈들이. 그 뭐 신문 기자들이고 뭐고 이 글 쓰는 놈들이 다 강남에 사는 그 종부세 대상들인가 봐요. 참나 웃기는 사람들이. 아무튼 세액이 엄청나게 늘어난대요. 이 저 종부세가 지금 현재. 우리는 잘 됐지요. 얼마나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내가 저 마지막에 그 끝으로 할 얘기 하나 있는데 정의당. 나는 그 정의당이라는 당이 왜 정의당인지 이름이 이상해. 근데 거기 그 배진교라는 놈이요. 우리 저 김어준 씨한테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고 이재명만 뭐 지지하는 방송을 한다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놈 미친놈이다. 지금 그게 설사 맞더라도 온갖 언론이 우리가 입으로 들이만 대면 다 아는 언론들은 모조리 윤석열 편입니다. 대놓고 그러잖아요. 대놓고. 그러면 이 김어준이 전자 그놈 말대로 이재명 편을 들었다고 칩시다. 딱 한 명이 편을 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팟캐스터들이라든가 뭐 유튜버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더러 하긴 하지만 지상파 방송, 종편 방송, 방송에 이재명 편 드는 방송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김어준이 그걸 대놓고 했다고 쳐도 유일하게 한 명이 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트집을 잡아요. 이 정의당이라는 이 당은 이제 저 예견입니다만 이건 아마 올해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소멸될 겁니다. 이제 뭐 내년에 아니지 국회의원은 아직도 뭐 그 대선 끝나고도 한 2년 더 하지요. 그건 내가 장담하는데 그건 소멸될 겁니다. 누가 그걸 봐주겠어요, 국민들이. 자, 그래서 이번 저 대선은 우리 저기 여론조사 같은 것도 계속 이제 뭐 엎치락뒤치락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그럽니다. 지금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인데 그렇게 해도 막 1% 뭐 2% 차이 나잖아요. 이제 이재명 지사랑. 이거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기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저 60대가 이렇게 뭐 저 윤석열을 지지한다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난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몰고 가는 건데 이제 판은 끝났습니다. 무조건 이기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의 그 구원이 있는 뭐 이낙연 지지자분들이나 혹은 저 옛날 뭐 우리 저 동교동계라든가 이런 분들까지도 모두 우리 편으로 흡수해가지고 일단 이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이기고 참 대구에서 그 어떤 분이야? 홍준표 씨 지지했던 그분 이름은 내가 참 생각이 안 나는데 이재명 지사 지지로 야 훌륭한 분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리고 대구 경북을 그 책임지고 선거를 책임지실 거라는데 누구라고 했지 그 생각나냐 그분 박창달? 아 박창달 의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창달 의원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